y 콜 ax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y 콜 마이너스 a분의 1의 x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원을 하나 딱 그려놓겠습니다. 자, 쭉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점이 지금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P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울기가 결국에 서로 수직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A분의 1의 X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은 Y 콜 A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점은요, Q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의 어떻게, 베타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최소값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점 자체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이 녀석, 그 다음에 얘가 1,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것이 알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서로 어떻게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알파 더하기 어떻게요? 2분의 파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뭐 여기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어떻게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녀석을 제가 t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y 콜 ax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지금 at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t, at.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길이 자체가 a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왜냐하면 t 집어넣으면 어떻게 at에 해당이 되니까 이 길이 자체가 at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좀 기하학적으로 좀 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90도고 지금 이 녀석 전체가 지금 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떻게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은 다시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은 서로 어떻게 닮은 삼각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합동인 삼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이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 자체가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길이 자체는 어떻게 at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Q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AT다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사항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 녀석이 어떻게 T다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라고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사인의 알파에다가 다시 코사인의 다시 어떻게?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알파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베타 자체가.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분면각에 해당이 되고 코사인은 어떻게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의 어떻게 코사인의 알파에 다시 사인의 어떻게 알파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코사인의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지금 이 녀석이죠. 여기서만 그냥 따져줬으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에 해당이 되고 결국엔 t가 나온다라고 해서 마이너스에 어떻게 t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예분의 요 녀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at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전체적인 값 자체는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at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면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a라는 미지수와 t라고 하는 미지수를 서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요 t, at라고 하는 녀석이 이 원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t의 제곱 다시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at의 전체 제곱은 결국에 1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a의 그 다음에 제곱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결국에는 A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A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의 최대체수로 논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A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분모 자체는 어떻게 A 플러스의 A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최소이기만 하면 전체도 최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일에 분자 자체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 녀석이 최소면 결국에는 전체는 최대다라고 읽어주는 거고,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어떻게 A라고 한 녀석 자체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A 곱하기 A분의 1.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때의 최소라고 하는 녀석은 2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전체의 값 자체는 결국에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어떻게 2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의 특징은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더 얻어갈 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형 문제에서도 뭐 봤었던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복잡하네요. 자, 이렇게 큰 원 하나를 그려놓고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정삼각형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을 좀 오버스럽게 그릴게요. 그림이 좀 못생기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분의 A, B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C에 해당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바깥쪽에 큰 원을 O1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원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원이 결국에는 어떻게 O2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1과 O2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A, B라고 하는 현을 어떻게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럼 현을 공유를 하고 있다. 현을 봤을 때 공유를 굳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에서 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원에서 현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중심에서 어떻게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보조선을 긋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선을 긋겠다는 소리입니다. 납득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90도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지금 교점을 M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교점을 N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거고, 큰 원과 작은 원의 어떻게 중심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지 이 선상에 어떻게 뭐가 있다라는 거야?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큰 원의 지금 중심을 O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1이라고 할까? C1. 자, 그 다음에 여기를 C2라고 할 건데 C1은요. C1은 O1의 중심. C2라고 하는 것은 O2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보조선은 또 하나가 뭐냐면 C1과 C2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명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지금 공통 지금 교점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A와 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우선 이거를 그어놓고 출발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부채꼴인데 부채꼴 뭐라고 할까요? 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녀석의 넓이니까 A 그 다음에 C2 그 다음에 B. 자, 그 다음에 부채꼴 A, C1 그 다음에 B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을 하는 부채꼴 A, C2, B라고 하는 것은 C2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C2라고 하는 녀석이 O2의 중심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채꼴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그 다음에 이 녀석이니까 요 녀석의 어떻게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C1, B야. 그러면 AC1, B1이라고 했으니까 C1이 결국에는 O1의 중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어떻게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요 부채꼴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하나. 천천히 갈게. 됐죠? 이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넓이의 전체 총합을 이제 논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빼줘야 되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그렇지. 어떤 거? 여기서 빼기. 삼각형. 그렇지. A, C1, C2에 곱하기 2배.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AC1, C2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두 배를 해버리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 우선은 여기에서 A, C2 그 다음에 B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거든? 그러면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이 녀석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루트 2라고 되어 있니? 맞습니까? 근데 지금 봐봐. 이 녀석의 각은 어떻게 돼? 자, 천천히 갈게요. 각.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B라고 하는 요 각은 3분의 1 파이가 된단다? 맞아? 얘는 호에 있는 각이야? 그러면 중심각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 이 녀석의 두 배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의 각은 이 녀석의 각에 두 배를 하면 되니까 3분의 2 파이가 될 거야. 근데 이만큼의 각은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어? 3분의 1 파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거 납득될까? 납득됐어요? 맞죠? ACB가 3분의 1 파이는 맞지? 그렇지?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각이랑 요 녀석의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C2라고 하는 것은 O2라고 하는 작은 삼각형의 중심이지?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것은 작은 원의 O2의 어떻게 위에 있는 원주각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각과 이 전체 각, 이 전체 각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각은 3분의 2 파이인데 요만큼의 반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3분의 1 파이가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모르면은 계속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녀석 대 요 녀석이거든? 얘가 3분의 1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 루트 3? 루트 2? 루트 2야 이거? 그러면 뭐야? 이거 어떻게 돼? 사인에 3분의 1 파이.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C2 분의 어떻게 돼? 루트 2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를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요 녀석은 뭐가 되는데?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요 녀석 A, C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2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2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요 녀석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에 이 녀석의 제곱. 요 녀석이 결국엔 뭔데?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루트 3분의 2루트 2. 그 녀석의 제곱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중심각은 어떻게 따져줘야 돼? 이 바깥쪽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파이에서 빼기에 어떻게 3분의 2 파이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3이 6이니까 3분의 4 파이? 2분의 1에다가 자 그러면 3분의 2는 4, 2, 8. 그 다음에 곱하기에다가 3분의 4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요렇게 9분의 16 파이? 납득 되셨습니까? 천천히. 자, 봐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이 녀석의 길이. 바로 나와야 돼. 뭐지? 네, 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중심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 따로 구해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루트 2죠. 왜 그러죠?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의 제곱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돼? 루트 2. 자, 그러면 완성하자. 자, 2분의 1 곱하기 4니 곱하기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 요 녀석의 각. 이 녀석의 각은 뭐라고 해야 돼? 90도. 2분의 파이. 자, 다시 요 녀석의 길이 2야. 이 녀석은 루트 2래. 그러면 이 녀석 루트 2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4분의 1 파이? 이 녀석 전체는 뭐야? 2분의 1 파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면 돼? 2분의 1 파이. 됐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돼? 파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더해봐. 그러면 뭐가 돼? 이 녀석 전체는 9분의 25 파이. 됐어요? 이건 부채꼴 두 개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얘는요?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1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C2부터 M까지 3분의 1 파이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6분의 1 파이. 그러니까 루트 2에다가 곱하기 탄젠트에다가 6분의 1 파이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탄젠트 6분의 1 파이는 뭐야?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돼? 루트 3분의 루트 2.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자.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C1에서 C2까지 곱하기에다가 높이 루트 2.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 녀석은 루트 2에서 빼기에 루트 3분의 루트 2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2랑 서로 곱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에 루트 그 다음에 3분의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2를 곱하니까 얘랑 얘가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빼면 돼? 빼기를 하게 되면 뭐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루트 3분의 2.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길이는 복잡하지만 어떻게? 지금처럼 풀이를 해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답은 나왔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3번 맞은 거예요? 네네, 3번이요. 와, 이건 좀 복잡하다. 뭔가가 복잡해. 여긴 파이. 이게 프린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fx에 지금 a의 탄젠트 x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플러스 b예요. 자,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 놓고선 지금 뭐라고 했냐면 d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녀석이 d,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oc, 얘는 2파이, 그 다음에 ac는 되게 복잡하네. 이거 뭐냐?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a는 양수고 b는 0보다 크고 2 루트 3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선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문제의 조건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갈게요. 이 a라고 한 녀석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자.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지? 파이. 왜냐면 한 주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 db라고 한 녀석은 뭐라고 하면 돼?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됐어? 그 다음에 5에서 어떻게 이 녀석까지의 길이가 OC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OC의 길이는 결국에는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한 녀석은 뭐라고 쓰면 돼? 파이라고 쓰면 돼?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의 관계식에서 이 녀석은 베타는 뭐라고 쓰면 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쓰면 돼? 됐어? 어떻게 하면 될까? 알파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어차피 2분의 루트 3 함수 값을 알려줬으니까 f에다가 지금 보는 바같이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a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b 자체가 2 루트 3이야. 됐어요? 두 번째, f에다가 어떻게 베타 값을 집어넣으면 a 탄젠트에다가 베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b가 0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갈게. 얘는 지금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에다가 탄젠트에다가 어떻게? 알파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 가계 변형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0이래. 그러면 얘랑 얘가 어떻게? 연립을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서로 더해버리면 되니까 2에다가 b라고 한 녀석이 결국에는 2루트 3. 그래서 b라고 한 녀석은 뭐가 돼? 루트 3.
납득됐어? 이제 남은 거는 이거 같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의 길이 자체가 AC의 길이가 이 녀석이래.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베타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만큼의 길이 자체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지금 보는 바지 2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AC라고 하는 녀석 루트에 그 다음에 어떻게? 2 루트 3을 제곱을 하게 되면 뭐야? 4, 3, 12.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의 알파에다가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녀석이 지금 보시면 얘랑 서로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에다가 루트 27에다가 플러스 파이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순서가 그냥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 플러스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2의 알파 그 녀석의 제곱이고요. 이 녀석은 9분의 4에다가 27에 플러스 어떻게 파이의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시면 9, 3, 27이니까 4, 3, 12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여기 밑에다 쓸게요. 파이 마이너스 2의 알파 그 녀석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2, 12가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9분의 4에 파이의 어떻게 제곱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파이 마이너스 2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3분의 2의 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2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의 3분의 2 파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를 하게 되면 3분의 1 파이니까 6분의 1 파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는 얘를 어떻게 더해버리면 3분의 5 파이니까 6분의 5 파이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삼각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각의 어떻게 범위 설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녀석 보시면요. 얘가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알파가 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얘는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녀석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A랑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B의 값은 구했고 그 다음에 알파가 지금 6분의 1 파이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봐. 아니,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자. 그러면 이 녀석은 A에다가 탄젠트 6분의 1 파이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 그쵸? 거기다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결국에 루트 3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 루트 3에 해당이 되고 A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3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A랑 B의 값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3루트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진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y꼴 a의 사인에 그 다음에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다가는 별표식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자주 나오는 비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는 지금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B는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8분의 지금 3 파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지금 보는 것이 최대값 자체가 지금 3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A 자체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얘가 0보다 작은데 최대값 자체가 결국엔 3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A 자체는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B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B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기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에는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8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이쪽이 8분의 11파이거든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8분의 뭐가 됩니까? 8분의 8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파이가 없어지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은 2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2예요. 자, 이제 c의 값을 이제 한번 구해 볼 건데 c의 값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에 사인에 그 다음에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내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c를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0이 되었을 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8분의 3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8분의 3파이.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녀석이 8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c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c라고 한 녀석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c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는 한데 여기서 좀 수정 좀 하자. 어떤 거냐면 여기가 8분의 3파이를 둘 때마다 지금 얘랑 서로 같아지면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얘가 주기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n파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녀석 한번 봐봐. 마이너스 2분의 c란 말이야. 그런데 c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c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녀석 전체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정확하게 이게 검증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8분의 3파이 플러스 어떻게 n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2분의 파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를 하게 되면 뭐죠? 마이너스에 얘는 8분의 그 다음에 4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8분의 7파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녀석보다 크고 n파이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4 8분의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플러스의 8분의 1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근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정수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때 n은 0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무슨 뜻이야? 여기에 실제로 0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8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c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2분의 c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0이 되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0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설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처럼 n파이를 꼭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자, 여기다가 다시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사인에 2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번은 어떻게 됩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녀석은 b는 2고 c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거기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자. 니은.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탄젠트에다가 다시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정근선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정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얘는 뭐? 어? 2분의 x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파이 더하기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n 파이. 이게 무슨 뜻이지? 2분의 1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수 파이만큼 갈 때마다 정근선이 생겨요 라는 뜻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2의 x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파이에다가 플러스 그냥 n 파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 자체를 라지 x로 본다는 뜻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의 x,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돼? 4분의 5파이 플러스 n파이. 그러면 이때의 x라고 하는 녀석 앞에 있는 2로 어떻게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8분의 5파이 플러스 2분의 n파이가 된다. 니은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야, 이것까지 가보자, 그럼. 야, 이거를 변형을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을 2로 묶어. 그 다음에 x-8분의 그 다음에 3파이야. 됐지? 그러면 야, 함수의 확대와 축소에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2분의 1배로 축소가 됐다는 소리지? 맞지? 2분의 1배로 축소가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만일에 2로 묶었다라고 하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배를 하고요.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어떻게 8분의 3파이만큼 저기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탄젠트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어떻게 정근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2분의 1배 축소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위치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배씩을 해버리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 8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다 그냥 8분의 3파이를 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하게 되면 얘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번. 야, 디귿번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y는 마이너스 3의 사인에 그 다음에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였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y는 마이너스 3의 코사인에 다시 2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 맞죠? 자,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 파이만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이 그대로 나오느냐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가 되고요. 뒤에 4분의 3 파이가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보실래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분의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2의 x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사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는 무시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꿉니다. 2분의 1 파이입니다. 이 녀석을 뭐라고 해야 돼? 예각으로 취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사인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소리고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플러스에 해당이 되니까 사인으로 그냥 바뀌고 여기 2의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증명은 됐고 디귿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푸는 거라고? 야, 사인과 코사인은 코사인을 기준으로 하든 사인을 기준으로 하든 결국에는 어떻게 2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겹치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4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는 소리는 이런 소리야. 자, 이거 봐봐. 사인이 있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x 코사인이 있어. 2의 x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파이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야, 요 녀석이 사인으로 바뀌었을 때 이 녀석을 큰 라지 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 파이만큼 평행이동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인으로 그냥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x 앞에 있는 2가 있으니까 결국엔 뭐야? 2분의 1배로 축소가 되는 거지. 아, 2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야? 2분의 1 다시 곱하니까 4분의 1 파이. 이렇게 해서 디귿은 당연해.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넘어가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우선은 이 문제 옆에다가 방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래프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랬는데 A에 사인에 마이너스 5분의 3b 파이야. 플러스 4분의 3 C? 얘가 결국엔 뭐야? 루트 2? 자,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인데 C는 3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이거 옆에다 방법이라고 쓰라고 한 거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는 양수라고 했어요. 0보다는 커요. 이렇게만 쓸게요. 됐습니까? A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거 납득 되십니까?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값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같이 얘가 1이었을 때 최대값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A 자체가 최대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어떻게 D를 지금 더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그래프만을 바라봤을 때 결국엔 여기에서 최대값 자체가 4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4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최소값은 2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D라고 하는 녀석은 2.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2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C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된대? C.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할래? 야, 0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A에다가 코사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C 거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D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야.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이 녀석과 이 녀석 없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A는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은 즉슨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에 마이너스 C 자체가 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C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코사인의 C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C 자체가 0이 코사인의 C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C를 우선은 어떻게?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겠어? 2분의 3파이도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해? 2분의 5파이도 가능하죠? 그리고 2분의 7파이도 가능해요? 2분의 홀수파이는 모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C 자체가 이 3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므로 결국에 C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요 녀석부터 요 녀석까지 가능하고 여기부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아까 A라고 한 녀석이 뭐였냐면 여기가 2였고 그 다음에 B라고 한 녀석은 뭐야? B는 어떻게 구했어? 야, B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B를 안 구했네? 자, 봐봐. B는 B분의 여기 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주기가 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기 자체가 5분의 8파이가 되는 거 보이시죠? 5분의 8, 5분의 8 그치? 그래서 5분의 8 자, 물어볼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뭐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뭐야? 코사인이니까 2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아, 코사인, 야야야야, 내 눈 봐봐. 코사인이니까 2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사인의 주기 2파이, 코사인의 주기 2파이, 탄젠트 주기는 파이. 그러니까 그대로 2파이가 들어가야 돼. 맞아, 틀려? 어? 어? 왜? 갸우뚱. 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절대값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을 D를 빼놓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어떻게? 반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파이가 와야 돼. 이거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져. B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뭔데? 8분의 5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래? 8분의 5?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이거 지울게요. 2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에 5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플러스 4분의 3c가 결국엔 루트 2가 나온다. 없어지고 요 녀석 어떻게? 2.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C 3개 중에서 무엇이 맞느냐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거지. 2분의 파이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8분의 3파이입니다. 없어지고 없어져요. 사인 값이 0으로 나온단 말이야. 2분의 루트 2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8분의 그 다음에 9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8분의 6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어떻게 요 녀석은 3이고 어떻게? 4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4분의 3파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에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선 두 가지 관점으로 갈 수가 있어. 우선은 사인이야. 요 녀석이 2분의 파이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지점은 이 정도.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파이래. 대칭성에 의해서 요 녀석이 4분의 1 파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1 파이를 빼게 되면 4분의 3 파이가 나오는 거 맞죠? 여기가. 그래서 4분의 3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인에 4분의 3파이야. 얘가 순수하게 그냥 궁금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라고 고쳐주시고, 이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인에 4분의 1파이랑 서로 동의를 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프를 활용해도 되고 연산으로 풀어도 되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맞겠죠? 얘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C는 요 녀석, 그 다음에 A는 2, B는 8분의 5, 그 다음에 D도 2. 그래서 서로 다 곱해보면 답이 나오겠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C가 2분의 3. 네? C가 2분의 3파이요. 응, 알았죠? 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다가 별표시 총 5개.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문제. 자,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그래프 그리기 연습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 연습.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2파이보다는 작아요. 특이하네요. 뭐가 특이해요? 이쪽은 등호가 들어갔지만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삼각함수는요, 첫 번째, 각이 어떤 각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x와 지금 의미 아닌 정수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4의 사인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k야. 2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했을 때 f의 0부터 f의 13까지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해볼게. 우선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가장 만만하게 K가 0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K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4의 사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봅시다. 크게 그릴까요? 아, 이렇게까지 그리고 싶진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X축이야. 이거 X축이야. 그 다음에 이거 Y축이라고 하자. 자, 천천히 갈 테니까 이해 잘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가 2분의 파이, 이 녀석이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아니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파이. 됐습니까? 찍어볼게요. 이 녀석 중요한 점.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찍을게요. 됐습니까? K가 0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값의 사인의 절대값인 거죠.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을 끌어서 올려야 됩니다.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을 4라고 할게. 최대값 4.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자. 이 녀석을 4라고 할게. 2랑 만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2라고 할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할게. 자, 사인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사인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동그라미. 됐어? 이는 어디를 지나?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대로라고 한다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을 끌어서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올려버리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 총 몇 개? 4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꺾어서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다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너무 수고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자. 절대값을 벗겨서 4에 사인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k,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좌변은 y 콜 4 곱하기 사인의 x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는 함수이고, 우변 자체는 y 콜 2와 y 콜 마이너스 2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태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쪽으로 가볼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 그래서 총 4개야. F의 0은 그래서 뭐야? 4야. 됐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K값이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더 내려가겠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K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됐습니까?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라고 한다면 2분의 K만큼 내려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되게 독특한 식으로, 그러니까 독특한 교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접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요 녀석이 밑으로 쭉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에 접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자, 봐봐. 하얀색으로 그릴게. 이만큼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하나 더 그릴까? 하나만 더 그리자.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말해봐. 이만큼 내려온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얘는 K가 0일 때고 2분의 K가 무엇이었을 때야? 이때는 무엇이었을 때야? 2일 때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내려왔을 때 접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K가 무엇이었을 때야? 4일 때야. 됐어요? 그러면 F4였을 때에는 교점이 1개, 2개입니다. 여기 또 하나 있죠.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안 구한 게 뭐가 있죠? 이렇게 쓸게요. 0보다 커요. 4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 중간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여기 이 사이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노란색으로 그릴게. 자, 봐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미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얘랑 얘 사이를 지나게 되니까. 그러면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총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3개니까 3 곱하기 4. 그래서 뭐야? 12개.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접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절대값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내려. 어디까지? 여기까지. x축에 접할 때.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맨 아래쪽 그래프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분필. 얼마만큼 내린 거지? 이쪽으로 갔으니까 4만큼 내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K가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몇 개라고? F의 8은? 몇 개라고? 1개, 2개. 끝. 맞아요? 또 만납니까? 안 만나죠. 플러스 2일 때 안 만나요. 마이너스 2일 때 두 점에서 만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 빨간색으로 쓸게. 4보다 크고요. K가 8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요. 몇 개죠? 몇 개죠? 1개, 2개 없어요. 됐습니까? 1개, 2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개야? 6개야. 됐습니까? 더 내리자. 어디까지 내릴래? 여기까지 내리자. 맞아? 하나. 아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올라가겠다.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몇만큼 내려간 거야? 6만큼 내려간 거야? 2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이 6일 때야. K라고 하는 녀석이 뭔데? 12야. 됐습니까? 이때는 F의 12가 뭐가 된다라고 하면 돼? 1이 된다라고 하면 돼. 됐습니까? 이제 말해보렴. 보라색이 있었는데 여기. 자, 여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두 개.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8보다 크고 K가 그 다음에 12보다 작을 때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3개니까 그러니까 9, 10, 11 그러니까 3개니까 3 곱하기 2 6개? 야 우선 더해봐. 16이야 19야 그리고 19야 25야 27이야 그 다음에 27이고 33이야 그리고 34야 그래서 답은 34야. 선생님 왜 13은 안 했는데요?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 34개.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을 그릴 때 그 함수가 매우 단순하다라고 하거나 그
그 경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얘는 경우를 다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때마다 절대값을 계속 절대값을 씌우게 되게 되면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건데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푸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되셨죠?